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별미, 오징어 젓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고 어떤 음식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은지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제가 오랜 시간 건강 정보를 공부하고 주변 분들의 경험담도 들으면서 정리한 내용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오징어 젓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오징어 젓갈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타우린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킨 음식이다 보니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또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여러가지 성분들이 우리 장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화기관에 자극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징어 젓갈과 궁합이 좋은 음식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배추예요. 김장철이 되면 오징어 젓갈을 배추김치 속재료로 많이 넣잖아요. 이게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에요. 배추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오징어 젓갈의 높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배추의 칼륨 성분도 나트륨 배출에 한몫하고요. 실제로 제 친구 한 분은 오징어 젓갈을 드실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 배추쌈에 싸서 드시니까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무예요. 무도 배추만큼이나 좋은 짝이에요. 무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오징어의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특히 무에 있는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가 소화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옛날부터 오징어 젓갈 담글 때 무채를 함께 넣는 집이 많았어요. 무의 매운맛 성분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항균 작용도 있어서 발효 과정을 안전하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미역이에요.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역의 알긴산 성분이 중금속과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오징어 젓갈 드시고 나서 미역국 한 그릇 드시면 정말 좋아요. 실제로 제 이모님이 혈압이 좀 높으신 편인데 오징어 젓갈을 드신 날엔 꼭 미역국을 함께 끓여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다음날 붓기도 덜하고 컨디션이 훨씬 좋다고 하세요. 네 번째는 두부예요. 두부는 오징어 젓갈의 짠맛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두부의 부드러운 식감이 젓갈의 강한 맛을 감싸주고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요. 특히 두부찌개에 오징어 젓갈을 양념처럼 넣어 드시면 국물 맛도 깊어지고 영양학적으로도 균형이 잘 맞아요. 다섯 번째는 양파예요.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오징어 젓갈의 높은 나트륨이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걸 양파가 어느 정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양파를 얇게 썰어서 오징어 젓갈과 함께 무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양파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니까 중장년층에게 특히 좋죠. 여섯 번째는 깻잎이에요. 깻잎 특유의 향이 오징어 젓갈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깻잎에 페릴 라케톤이라는 성분이 항균, 항염 작용을 해요. 깻잎쌈에 오징어 젓갈 조금 올려서 드시면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에요. 깻잎의 로즈마린산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발효식품과 궁합이 잘 맞아요. 일곱 번째는 고구마예요.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고구마의 단맛이 젓갈의 짠맛과 대비를 이루면서 맛의 균형을 맞춰줘요. 특히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세포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돼요. 여덟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도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오징어 젓갈과 좋은 조합이에요. 당근을 채 썰어서 오징어 젓갈 무침에 함께 넣으면 색감도 예쁘고 영양도 좋아요. 당근의 비타민은 점막 건강에 도움을 주니까 짠 음식으로 자극받을 수 있는 위장 점막 보호에도 좋고요. 아홉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해독 작용이 뛰어나서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좋아요.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오징어 젓갈과 함께 초고추장에 무쳐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브로콜리의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열 번째는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버섯의 식이섬유가 소화를 도와줘요. 표고버섯을 볶을 때 오징어 젓갈을 양념처럼 조금 넣으면 감칠맛이 정말 좋아요. 버섯의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11번째는 쌀밥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쌀밥에 탄수화물이 오징어 젓갈의 단백질과 만나면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가능해요. 밥을 먹으면서 젓갈을 조금씩 곁들이면 짠맛이 분산되어서 나트륨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식이섬유가 많아서 더 좋고요. 12번째는 오이예요. 오이의 수분과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오이의 시트룰린 성분은 이뇨 작용을 도와서 부기 제거에도 좋아요. 오이를 채 썰어서 오징어 젓갈과 함께 초무침하면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정말 좋아요. 13번째는 콩나물이에요.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이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좋아요.
콩나물국에 오징어 젓갈을 양념으로 넣으면 시원한 맛이 일품이에요. 콩나물의 식이섬유도 소화를 도와주고요. 14번째는 청경채예요. 청경채의 칼슘과 비타민 K가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오징어 젓갈과 함께 먹으면 좋아요. 청경채를 살짝 데쳐서 오징어 젓갈 양념으로 무치면 맛있는 나물 반찬이 돼요. 15번째는 감자예요. 감자의 칼륨 함량이 상당히 높아서 나트륨 배출에 효과적이에요. 감자조림할 때 오징어 젓갈을 양념으로 활용하면 별도의 간장을 덜 넣어도 되고 맛도 깊어져요. 감자의 저항성 전분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반대로 오징어 젓갈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을 알아볼게요.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건강을 지키려면 피해야 할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치즈예요. 치즈도 나트륨이 많고 오징어 젓갈도 나트륨이 많아서 함께 먹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제 지인 한 분이 와인 안주로 치즈랑 오징어 젓갈을 함께 드셨는데 다음날 얼굴이 심하게 부으셨다고 해요. 두 번째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에요. 이것들도 나트륨과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오징어 젓갈도 발효식품이라 나트륨이 높은데 여기에 가공육까지 더하면 건강에 부담이 커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꼭 피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라면이에요. 라면 국물 자체가 나트륨 덩어리인데 여기에 오징어 젓갈까지 더하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려요. 가끔 라면에 젓갈 넣어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맛은 좋을지 몰라도 건강에는 정말 좋지 않아요. 네 번째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찌개류예요. 이것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찌개 자체가 이미 짠 편이잖아요. 여기에 오징어 젓갈을 반찬으로 드시면 나트륨이 과도하게 높아져요. 찌개 드실 땐 젓갈 대신 다른 반찬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멸치볶음이에요. 멸치도 염분이 상당히 높은 식재료거든요. 오징어 젓갈과 멸치볶음을 함께 상에 올리면 한 끼 식사에 나트륨 양이 너무 높아져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는 게 현명해요. 여섯 번째는 장아찌류예요. 장아찌도 소금에 절인 음식이라 나트륨이 높죠. 오징어 젓갈하고 장아찌를 같이 드시면 나트륨 폭탄이 되는 거예요.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일곱 번째는 굴비나 자방고등어 같은 염장 생선이에요. 이것들도 소금에 절인 음식이라 오징어 젓갈과는 궁합이 안 맞아요. 한 번은 제가 어르신 댁에 갔는데 상차림에 오징어 젓갈, 굴비, 장아찌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덟 번째는 짜장면이나 짬뽕 같은 중국 음식이에요. 중국 음식 자체가 나트륨이 높은 편인데 식사 전후로 오징어 젓갈을 드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돼요. 중국 음식 드실 땐 담백한 반찬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아홉 번째는 피자예요. 피자에 치즈와 소스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오징어 젓갈까지 더하면 나트륨이 정말 과해져요. 특히 젊은 분들이 피자 먹으면서 젓갈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을 생각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열 번째는 베이컨이에요. 베이컨도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이거든요. 오징어 젓갈과 함께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침 식사로 베이컨 드실 때는 젓갈 대신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세요. 11번째는 통조림 식품이에요. 통조림은 보존을 위해 나트륨을 많이 첨가하거든요. 참치 통조림, 옥수수 통조림 같은 것들과 오징어 젓갈을 함께 먹으면 나트륨 섭취가 과도해져요. 12번째는 인스턴트 국물 요리예요. 컵라면, 즉석국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은 MSG와 나트륨이 높아서 오징어 젓갈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13번째는 케첩이나 마요네즈 같은 소스류예요. 이런 소스들에도 나트륨이 꽤 들어있거든요. 오징어 젓갈 먹을 때 추가로 소스를 뿌리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14번째는 새우젓이나 멸치 액젓 같은 다른 젓갈류예요. 젓갈과 젓갈을 함께 먹는 건 나트륨 측면에서 정말 좋지 않아요. 한 끼에 한 가지 젓갈만 선택하세요. 15번째는 절임류 반찬이에요. 단무지, 오이 피클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도 소금이나 설탕 절임이라 오징어 젓갈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아요. 이제 오징어 젓갈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양 조절이에요. 아무리 맛있어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작은 술잔 하나 정도의 양이면 충분해요. 젓갈은 양념이지 주식이 아니니까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오징어 젓갈 드시고 나서 물을 많이 마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돼요.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은데 젓갈 드신 날은 조금 더 마시는 게 좋아요. 채소와 함께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배추, 무, 깻잎 같은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나트륨 배출도 되고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어요. 채소 쌈에 싸서 드시거나 샐러드와 함께 드시는 걸 추천해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오징어 젓갈 드신 날은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시면 좋아요.
땀을 흘리면 나트륨이 배출되고 혈액순환도 도와줘요. 특히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걷기 운동을 하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젓갈 보관도 중요해요. 냉장고에 보관하되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상온에 오래 두면 변질될 수 있거든요. 깨끗한 용기에 담아서 밀폐 보관하시고 사용할 때마다 깨끗한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오징어 젓갈을 정말 조금만 드셔야 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하시면서 드셔야 해요. 임산부나 수유부도 주의가 필요해요. 발효식품이다 보니 리스테리아균 같은 세균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임신 중에는 가급적 피하시거나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게 안전해요. 어린이들에게는 오징어 젓갈이 너무 자극적일 수 있어요. 아이들 입맛에는 맵고 짜니까요. 되도록 만 3세 이후에 아주 조금씩 맛보게 하시고 그것도 자주는 안 되고요. 노약자분들도 소화 기능이 약해지셨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오징어 젓갈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식사와 함께 소량만 드세요. 계절별로 먹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보관에 더 신경 쓰셔야 하고요. 겨울철에는 김장철이라 오징어 젓갈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때도 양 조절을 잘 하셔야 해요. 손님 접대할 때도 배려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모르니까 젓갈을 강권하지 마시고 다양한 반찬을 준비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시판 오징어 젓갈을 사실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나트륨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첨가물은 뭐가 들어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집에서 직접 담그실 때는 소금 양을 조절할 수 있으니 시판 제품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해요. 용기 소독, 손 씻기, 신선한 재료 사용이 기본이에요. 오징어 젓갈의 발효 정도도 중요해요. 너무 오래 발효되면 히스타민 같은 성분이 생겨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적당히 발효된 것을 드시는 게 좋아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으면 오징어 젓갈도 피하셔야 하고 발효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혈압약이나 신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오징어 젓갈 섭취에 대해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식사 시간대도 고려하세요. 저녁 늦게 오징어 젓갈을 드시면 나트륨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붓기가 생길 수 있어요. 가급적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드시는 게 좋아요. 술안주로 드실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술 자체가 탈수를 일으키는데 여기에 짠 안주까지 더하면 다음날 숙취가 더 심할 수 있어요. 술 드실 때는 물을 많이 마시고 젓갈은 적게 드세요. 외식할 때도 메뉴 선택을 신중히 하세요. 이미 짠 음식을 주문하셨다면 젓갈 반찬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식당에서 제공하는 젓갈의 나트륨 함량을 알 수 없으니 더 조심하셔야 해요. 건강검진 결과를 참고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나트륨 수치, 혈압, 신장 기능 등을 확인하시고 수치가 높으면 오징어 젓갈을 줄이시거나 끊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가족력도 고려하세요. 가족 중에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 많으시면 본인도 조심하셔야 해요. 예방 차원에서 젓갈 섭취를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짠 음식이 당기는데 이때 오징어 젓갈을 많이 드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스트레스는 다른 방법으로 풀고 음식 섭취는 조절하세요. 주변 분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거. 오징어 젓갈은 우리 전통 음식이고 맛도 좋지만 나트륨이 높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배추, 무, 미역, 두부, 양파 같은 채소류와 함께 먹으면 좋고 치즈, 가공육, 라면, 다른 젓갈류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양을 조절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채소와 함께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면 오징어 젓갈을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